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따 식사하실 때는 그렇게 앉으시더라도 의자를 완전히 돌려서 앞으로 좀 편안하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경영 포럼에서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의 지도층 인사 여러분, 포럼 회원 여러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천 경영 포럼하고 인연을 맺은 게 한 5,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할 때 처음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후로 아마 4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도 시정성화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어제 또 북한 핵실험 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요새 밤새 안녕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참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항상 어디든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국을 많이 다닌, 정말 많이 다닌 어떤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전에 청와대에서 저한테 한 말씀이 세상 사람 세계에서 다 아는데 한국 사람이 모르는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첫째가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경제 대국인지를 한국 스스로는 모른다. 여러분, 지난해 2015년도에 우리나라 GDP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4,351억 달러. 세계 11번째입니다.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뭐 기타 통계는 이 자리 국가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무역 1조 달러가 작년에 안 된 것은 저유가 등 국제 교역이 축소되는 이런 영향이 있었지만 또 그 흑자폭은 가장 큰 그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 우리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어떻고 현대차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문화체육이 어떻고 한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 보시면 다 실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초강대국 옆에 우리 두고 있는 나라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일본, 우리는 중국, 일본을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일본이 3위입니다. GDP 2, 3위가 바로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이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이거 불행한 얘기인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 사실은요, 어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화면이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밤 12시 넘어서도 미국이 긴급히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하고 일본의 장관이 총리 공관으로 뛰어가고 전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는 사실 당사자인데 뭐 그렇게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저께 주가도 그렇게 심각하게 출렁이질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그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고 또 동시에 상당한 위험 요소도 갖고 있는 나라고 그러나 결론적인 건 대한민국은 그 대단한 저력을 바탕으로서 앞으로 세계 2위 국가가 된다고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런 나라가 되길 기대하고 오늘은 국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인천이라는 걸 제가 탁 이렇게 가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제 말씀을 다 이제 드리고 나서 그 뜻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승목 회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달에 2번을 이거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강사를 모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334회째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존경해 마지 않으면서 제가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제 얼굴빛이 좋은 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시민이 좋아지고 시민이 행복하고 인천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지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좋죠. 제가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제 우리 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곳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인천이 갖고 있는 그 여건, 잠재적 가치, 역량이 정말 다른 곳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장점과 가치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살려내면 대한민국의 꿈을, 비전,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인천시의 비전이고 시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행복한 시민은 인천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새로운 인천을 통해서 인천의 시민의 행복을 가져오겠다. 이게 시정 목표로 지금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사실 경제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건강하지 않고 또 재정이 우리의 그 가슴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또는 들으면은 인천에 부채가 많고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 들으면 참 기분 안 좋으시죠. 근데 현실이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과도한 부채 속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인천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제1의 과제가 재정 건전하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실태는 어땠느냐? 사실상 우리 시의 부채가 시와 공사공단 다 합해서 2014년도 최고로 13조 2천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과 또 정말 모든 지혜 역량을 모아서 이 부채는 이게 추정치입니다만 지난해 11조 2천 또 그래서 금년에 10조 6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제가 재정건전한 3개년 계획을 목표치로 2018년에는 8조 3천으로 떨어지게 돼서 이제는 우리 인천시를 부채 도시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목표를 정했고 너무너무 고맙고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많은 어려움과 또 어떤 불평한 말씀을 제가 들어가면서도 작년 한 해 또 많이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이 부채가 감소하는 그것도 확연하게 감소되는 추세로 가게 됐다. 특히 시의 본청 채무요. 쉽게 얘기하면 순수 이제 우리 시가 지방채로 얻는다든가 이 채무를 10년 연속으로 늘어만 났습니다. 이 시의 채무가 작년도 재작년 2014년을 고점으로 해서 드디어 작년에 줄이고 금년에 줄여가면서 부채 비율이 예산 대비 채무의 비율이 사실 작년 2, 4분기에는 39.9%까지 갔습니다. 40%라고 하는 것은 재정 위기 단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결국은 금년도에 약 31.4%로 떨어지게 됩니다. 금년 말이면은. 그리고 목표년도인 2018년도에는 21.2%로 떨어져서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무슨 위기니 주인이 하는 게 없어지는 그런 시정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재정 건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국회의원 또 시의회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채를 줄 수 있는 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우선은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금년도를 예를 들면은 국비만 2조 4,520억을 확보하고 교부세 3,981억 해갖고 무려 2조 8,500억의 국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신장률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부세는 제가 시장되기 전에 제일 많은 금액이 2,300억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4천억대로다가 이제 확보를 하게 돼서 2천억 정도의 더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조 8,520원의 그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한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요, 국비를 보조금을 주고선 거기에 시비 부담을 잔뜩 해놓으면은 시의 재정만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국비 예산 확보를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 시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해도 별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면서도 지난해보다 무려 3,667억의 국비를 더 확보해서 2조 4,520억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체 그 예산 중에서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63%에서 69%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러한 결과로다가 우리 재정이 이제 숨통을 튀게 돼서 금년도에 7,170억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천억 넘는 돈을 부채를 갚고, 이렇게 되니까 급격하게 부채가 감소되고, 여기 도시공사를 비롯한 공사공단도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13조 부채는 금년에 10조대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더 이상 인천은 부채도시가 아니고 이제 부자도시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든 기업이든 사회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재정이 건실해야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되지만은 재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많은 현안들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대형 사업들이 정체되고 중지되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천이 발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 사업을 가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제2의 목표로 삼고 지난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피부에 느끼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지된 걸 정상화시키는 노력은 꾸준히 해와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상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정상화 전에 금년도 조금 우리가 이 각종 그 교통 체계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걸 먼저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철도망 체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이걸 누르면은 이게 나오나 이게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제가 안 되죠. 여기 포인터가 이 포인터가 이걸로 안 돼요. 이게 안 나오네. 여기 나오는데 좀 안 보이죠. 요게 다음 달에 이제 수인선 인천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이 빨간 거. 수인선이 지금 지하로다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역부터 송도까지 이 수인선이 다음 달에 개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7월 달에 이 파란 거, 이 파란 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이것이 이제 검단 오류부터 서창까지 이 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네, 파란 거 2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우리 월미 그 모노레일이 몇 년 동안 그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레일하고 차량을 다시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 금년 8월 정도에 아마 월미 모노레일은 개통이 됩니다. 영종도에 자기부상 열차가 금년도에 상반기 안에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영종역도 금년에 통과를 하는 그 철도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이거에 맞춰서 하도록 되는 그런 이제 교통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또 잘 안 됐던 부분이 제3연육교 문제죠. 제3연육교는 지금 있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외에 실질적으로 지금 청라, 그 서구하고 영종 지구로 있는 이 제3연육교는 당초에 영종, 그 하늘도시, 그 다음에 청라, 루원시티 이거 관련해서 다 제3연육교를 하는 걸로 해서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약속이 됐던 상황입니다.
예산도 5천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뭐 얘기를 뭐 이런저런 상황 중에서 하나가 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손실이 생기겠죠. 이거 생기면은 그러면 이런 손실 보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정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금년부터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이 방안은 지금 다양한 방안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우선 영종대교 제3연육교는 금년부터 실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을 억누렀던 많은 문제들이 뭐 저기 송도다, 청라다, 영종이다 뭐 이런 그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도시 발전하고 신도시가 발전하는데 이 원도심 문제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처음에 막 경기가 좋을 때 2000년도 중반기에는 무려 200개 넘는 사업지구가 신청이 돼갖고 희망을 갖게 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현실은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거의 그 후에 그냥 중지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할 건 다 해제하고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할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80개 정도가, 작년 말에 118개 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이제 대통령께서 그 뉴스테이 사업 도와주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1호 사업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인천이 모든 부분에서 시범지구가 되고 성공적인 케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도화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청천, 그 다음에 십정 2지구,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동구, 송림동 이런 등등 해갖고 이 뉴스테이를 통해 갖고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형태로 해갖고 지역의 문제를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을 돌파구를 열어가면서 이제 원도심 재생 사업이 새로운 활기를 맞게 됐는데 이것은 이것을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원도심 재생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나 루원시티 같은 게 몇 년 동안 상당히 지체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자만 2억 4천 원이 나가는 이런 과도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는데 이것은 LH하고 지난해 정상화 합의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 검단 신도시 문제도 지난해 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또 외자 유치 문제, 복잡한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동안에 중지되어 있던 많은 사업을 다시 다시 이제 재개하고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전이죠? 12, 3년 전인가요? 검단 신도시, 김포 신도시가 같이 정부에서 발표됐던 것이죠. 김포 신도시는 거의 다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시민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세빛도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난해에는 정말 우리에게 참 어려웠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도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뭐 이견을 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렇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이 된 게 있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제시해라.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 인천시 소유도 아니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고 소유권, 매립권, 면허권도 없고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던 상황에서 금년도 2016년에 무조건 매립 못한다 해서 매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행정소송을 가거나 어떻게 매립이 되면 우리한테 오는 아무런 이익이 사실 없이 또 다른 좌절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협의를 통해서 드디어 정상화시킨 겁니다. 매립지를 전체를 우리 인천시로 이양하고 관리공사를 이관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중요한 것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단을 구성해서 금년부터 이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를 하고 그 기간에 한해서 매립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 정책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킨 그런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인천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이 미래가 과연 무슨 뜻이냐. 인천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인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천의 힘을 모아나가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인천의 가치? 사실 뭐겠습니까? 인천은 예를 들어서 문학산 정상을 지난해 10월 15일 시민의 개방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올린 정서, 문화가 있는 곳 아닙니까? 50년 동안 가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문학산 정상을 개방해서 저는 금년 1월 1일 새벽에도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셨어요. 50년 동안 우리 밟지 못했던 우리의 땅, 그걸 우리가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인천의 가치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인천은 개양 창조 도시입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를 시작한 곳입니다. 최초의 역사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걸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천 개양 창조 도시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6년간 6천억이 투자돼 갖고 지금 지난해 12월 31일 날 8부도 내양 8부도 이제 그 개방에 따른 시민 축제를 했습니다만 이제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그걸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역사가 아무리 있다 한들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시민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것은 바로 인천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이런 역사적, 문화적 자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도 대구도 대전도 부산도 갖고 있지 못한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고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 바다와 항만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아랍의 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교 우위의 경쟁력이 아니다. 절대 우위의 경쟁력이다. 이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인천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우리 각오를 갖고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이제 뭐 몇 가지 보훈병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공식을 가졌고 병무지청도 개청을 했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이거 건축비만 1,02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했지만은 우리 인천이 박물관 국립시설이 없었는데 송도에 세계 최대의 국립문자박물관이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뭐 아트센터가 이제 금년 상반기 안에 하반기구간요. 송도에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보다 더 객석 규모가 큰 아트센터가 이제 개관이 되는 등 이런 쭉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문화적, 정신적 상징인 문학산 개방은 그것이 바로 인천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지난해 우리가 이루어진 많은 일 중에서 정말 보람있고 가슴이 뻥 뚫리고 아까 안승목 회장님께서 얼굴빛이 좋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경인고속도로를 드디어 인천의 품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문학산 정상을 인천 품 안으로 안겼듯이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96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도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철도도 1899년에 인천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 고속도로가 처음 시작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기공식에 와서 혁명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이 경인고속도로가 여기 동구, 남구 요쪽 중구 빼놓고는 서구, 부평 이런에 뭐 저 부천까지 다 주변이 논밭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무 집 하나 없는 50년 가까이 된 얘기 아닙니까? 1968년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경인고속도로 좌우 동서로 정말 엄청난 주거 밀집 지역이 있고 또 많은 우리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우리 모든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소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뭘 했냐면 경인고속도로는 앞으로 지하화한다고 정부 방침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동시에 지금 도로는 일반 도로화로 해서 이제 벽을 허물게 되는데 우선 1단계로
1단계로 내년 초에 인천 종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를 일반 도로하고 우리 품으로 돌아오고, 왜 그때를 맞췄냐면 제2외곽 순환고속화도로가 내년 초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인천항에서 청라, 김포로 이어지는 제2외곽 선도가 개통이 되면은, 여기 지금 안 나와있네. 그 청라에서 바로, 여기 청라죠. 청라에서 바로 현재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가 됐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진입이 되고, 이것은 일반 도로로 들어오면서 이제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도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1년 동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철저하게 TF팀을 갖고 준비를 해서 이제 이 도로가 정말 시민의 눌렸던 여러 가지 장벽을 해소하고 또 새로운 인천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 바로 이 지금 제2자 커브로 되어 있는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동시에 인천시 품으로 돌아오고, 앞으로 2단계로 서인천에부터 이제 신월 그리고 여의도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하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고속화도로를 일반 도로하고 지하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경인전철 지하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걸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이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GTX를 지금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서부터 강남에까지 GTX를 통해서 30분 이내에 이제 도달하는, GTX는 대신 철도입니다. 몇 개 쓰지 않는 지하 고속화 철도 비슷한 거죠.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전철을 지하로 하는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이것이 일반 도로라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인천이 정말 가치 창조에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도 인천에서 시작됐지만은 철도도 인천에서 시작됐는데 막상 사실 KTX 서울 가서 타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 사실 선거 공약 1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천발 KTX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뭐 제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하고 예타하고 그러면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하고 정말 수많은 협의를 해왔습니다. 필요성을 얘기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번에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비를 반영을 해서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수인선에서 어천여라고 끝에 있는데 거기서 경부선에 붙이는 겁니다. 여기 2.4km만 붙이면은 이제 인천에서 KTX를 타고 출발을 해서 부산 2시간대, 뭐 광주는 2시간 이내가 되겠죠. 대전 이렇게 해갖고선 인천발 KTX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이제부터 하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나가는, 뭐 2021년까지는 된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땡겨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 월곶에서 판교까지, 판교에서 여주, 여주에서 원주로 해서 강릉으로 가는 고속화 철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원주부터 그거는 지금 다 2018년 전에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 권을 정부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KTX 타면 강릉까지 1시간 50분에 가는 이런 이제 시대를 열게 된다. 그래서 이 철도망 체계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인천이 드디어 철도가 시작된 곳, 고속도로가 시작된 곳이 그 가치가 앞으로 빛나도록 하는 그런 내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천이 개항을 통해 갖고 되는데 지금 거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항이 또 생기고 거기에는 뭐 지금 여객 터미널과 그다음에 크루즈 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선착 기능을 갖게 되고, 또 컨테이너
이런 부두들이 있는데 요 기존에 지금 8부두를 18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양 창조도시 프로젝트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 포함한 앞으로 6천억 정도가 투입이 될 계획으로 돼 있고 이것은 이제 인천역 앞 일원을 바꾸게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역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노레일 영종 월미까지 연결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지금 저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신포시장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금년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촬영해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이건 굉장히 큰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이 차이나타운 일원을 중심 배경으로 한 올 로케이션 해서 우리 대형 드라마가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아주 큰 전기가 올해 마련될 것이 바로 중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는 의미 있게 본 것이 인천 관광공사 출범입니다. 관광공사를 출범하니까 뭐 시장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가 사람을 뭐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시장이 그럴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구슬이 서말에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그냥 놔두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와 섬과 그다음에 공항과 항만과 많은 자원들 그리고 특히 13억 중국 시장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공사를 출범시켜서 체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중국 4번 갔다 왔습니다. 성장도 만나고 서기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면서 정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난해 8월 달에 가서 22만 명의 유코들을 유치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꿰어야 된다. 관광공사를 통해서 새롭게 변신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해 말에 제1차 관광지원 확대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인천이 왜 통과되는 지역으로 생각하느냐. 공항도 여기고 항만도 여기고 크루즈 섬도 여기 내려오는데 왜 통과 지역이냐. 통과 지점이 아니라 목적지가 되고 여기가 핵심이고 본질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상품을 개발하고 또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이러면서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차이나가 하나의 파트너십입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 한중 FTA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직으로 웨이하이시하고 이런 것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도 중국의 산동섬 갔는데 웨이하이시 가니까 산동섬의 인구가 1억입니다. 성장이 비행기 타고 저한테 와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웬난산 가서는 당석이 사실 시도지사들이 당석이하고는 그 만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석이도 만나고 이러면서 산동 성장 벌써 3번 만났습니다. 1년 동안. 지난번에 허난성 거기도 1억이에요. 인구가. 이게 뭐 보통 웬만하면 1억이니까요. 광동성도 1억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데하고 우리가 인차이나 프로젝트 갖고 인천 대 중국 인천 안에 중국, 중국 속에 인천 이거를 심어주는 프로젝트가 지금 아주 과감하게 추진되고 있고 인천시청에는 중국 과까지 두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공사 출범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연결됩니다. 섬 프로젝트 168개의 섬 만약에 서울이 이런 섬 하나만 갖고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4차에 걸쳐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유인도서 큰 데는 다 갔다 왔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보물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천의 가치가 재창조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또 의미 있는 일 많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프레지던트컵. 이건 정말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 높였습니다. 제가 외국 나가도요. 다 프레지던트컵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10억 인구가 6일 동안 시청을 한 이런 걸 통해 인천의 가치를 참 높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고 세계 수도 지금도 진행형이 있습니다. 또 세계 교육 포럼도 했습니다. 세계 부동산 박람회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의 그 송도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킨텍스, 코엑스, 뭐 백스코 다 있지만은 가동률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벤시아를 지난 한 달여 전이죠 아마 제2차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컨벤시아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키웁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금년에는 굉장히 많아요. 벌써부터 뭐 한중일 애니메이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유수한 언론 매체하고 중국의 CCTV, 일본의 아사히 해가지고 한중 애니메이션 엑스포를 하고 세계 에어로빅 체조대회를 하고 또 뭐 세계 부동산 투자 박람회라든가 기타 세계 수의사 대회 등 인천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인천의 가치가 새롭게 창조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으면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문화가 형성되고 그래도 결국 우리 생활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건 경제고 이 부분은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삶이 풍요로운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은요, 지난해에도 다른 대도시들이 고용률이 다 취업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인천만 유일하게 늘어나면서 금년도 예를 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또 오셔가지고 3공장 준공식이 아니라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송도가 세계 1위가 됩니다. 삼성 셀트리온 이것이 바로 송도예요. 세계 1위가 됩니다. 이제는 IT에서 BT로 넘어갔고 이것이 이제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해도 1,500명, 그 다음에 엠코 5,500명, 영종에는 스태치팩 코리아 여기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고용 창출이 여기도 한 4,000명이었고 여기에만 이제 10,000명 이상 되지만 앞으로 각종 남동공단, 뭐 주한, 부평공단 이것이 산업단지가 혁신산단으로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이제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특히 이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또 대통령께서 오셔서 행사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장 취임하고 지난해 12월까지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10번을 꼭 인천에 오셨습니다. 10번을. 그건 유례가 없는 일이죠, 사실. 이것은 뭐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월 첫 3일 날도 총리가 여기 오고 장관들이 수도 없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 인천에 대한 주목하는 상황이고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확보라든가 각종 현안 사업이 해결되는 게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천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천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복합 리조트 복합 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가 대한민국의 또 미래를 서비스 산업을 통해 갖고 성장 발전시킨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이 사업을 주력을 해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인천은 지금 하나 기공이 돼갖고 패러다이스 시티 지금 짓고 있고요. 하나가 아마 3월 달 좀 착공을 해요. 리퍼 시저스. 그 다음에 전국에서 이걸 이제 신청을 해갖고 처음에 34개가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6개가 되는데 인천이 4개가 돼 있고 법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거는 인천 2군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2월 달에 2개 내외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스럽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여튼 이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게 되면 최소 1, 2조에서 많게는 5, 6조가 투자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아시긴 뭐 카지노는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각종 상업시설, 위락시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복합 리조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좀 진행 중에 있는 몇 가지 대형 투자 유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천이 이제 달라지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 컨벤시아는 2배로 확장을 해서 지난해 말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예, 결론은 행복이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복지,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지 각종 단체에서 예산을 왜 우리 더 주지 않느냐, 또 이것을 조정하느냐,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으면서, 그러나 여기 시장에 어떤 개인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사심이 있습니까? 오로지 내가 인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이 토대 위에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해를 시키면서, 그러면서도 금년에도 복지 예산은 사실 지난해보다 약 7%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요새 이제 뭐 어린이집 문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그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 12시 15분이 됐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천형에 맞게끔 해서 절대로 아이들이 볼모가 돼서 또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런 문제가 접근돼서는 안 된다. 우리 순수하게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입장이고,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은 또 제가 별도의 방안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예산도 금년도 약 2조 2,200억 정도로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을 해가면서 앞으로 여기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재정이 안정화돼야 그 다음에 복지와 환경과 교육과 이런 부분이 돼요. 지난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어려웠느냐면 2014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2015년도에 교육비 전출금, 그 다음에 구군에 주는 조정교부금조차도 편성을 못해서 반밖에 못 줬어요. 금년도에는 연초에 다 줬습니다. 이제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반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빚 주고 구군에다 주고 못 줬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에는 법정 전출금 미부담액을 완전히 해소하고 다 주면서도 7천억이라는 부채를 상환하는 이런 이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는 인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뭐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막 발전해가는 시정 운영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바로 이러한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이야말로 해불량수를 전국에서 다 모여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잘못하면 주인의식이 약화될 수가 있고 정체성이 희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제 곧 두 번째를 향해서 또 가고 있고요. 그러나 미래의 가능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런 인천을 우리가 주인 정신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천의 가치 재창조 출발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인천, 그래서 인천인 교류의 밤도 열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무슨 인천인 교류의 밤이냐? 아니다. 인천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우리 문화를 형성해 줘야 된다. 해서 자랑스러운 인천인상도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인천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을 이제 전개해 나갈 겁니다. 인천에서 태어났던, 인천에서 학교 다녔던, 인천에서 무슨 근무를 했던, 그리고 인천에 사는 분들은 다 인천인입니다. 이제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 그래야만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인천. 바로 그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 되면은 인천은 날개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시장이 갖고 있는 역량과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를 묶는다면은 저는 인천의 꿈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건배사 할 때 이제 뭐 소통과 합이 제일이다 해가지고선 소화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안행부 장관 때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 좀 너무 밋밋해서 마취제 했다가 마취제 마시고 취하는 게 제일이다. 근데 이거 좀 약간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뭘 만들기 위해서 마취제를 했냐면 진통제예요. 진통제. 진심으로 통하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소화제, 마취제가 아닌 진통제, 진심으로 통하지 않는 그 어떤 소통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통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 금년에 시민들에게 더더욱 다가가겠습니다. 정말 현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이 진통제 해야만 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결국은 리더는 자기가 실천을 해나가는 거하고 자기가 어떻게 언행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의학도는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물주가 참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신통방통하게 만들어냈어요. 정말 어떻게 평생을 50년, 100년을 이렇게 눈을 보이게 하고 듣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먹게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다 조금씩 이렇게 좀 쇠퇴해 가는데 껐떡없는 게 혀예요, 혀. 그죠? 안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뭐 피부과도 있는데 설과가 없어요, 설과가. 근데 혀가 가장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낫지만 새치 혀로 베인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상처 주지 말고 정말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면서 인천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인천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고 우리 인천은 더 이상 부채도시가 아니고 부자도시고 희망의 도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낱말하듯이 하는. 그건 안 된다. 혀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자신감을 갖고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어가고 긍정의 생각을 갖고 시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인천인 겁니다. 우리는 인천이라는 이름하에 하나가 되어서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2016년도는 시민들이 행복을 피부로 느끼는 체감 지수를 높여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래도 같이 한번 하는 우리는 인천 구호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인천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천! 감사합니다.